안녕하세요, 데이비입니다. 알리넥스트의 최종화가 드디어 마무리되고 아일릿이라는 새로운 걸그룹이 탄생했습니다. 먼저 아일릿의 데뷔 멤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오늘 최종화는 정말 재밌게 봤는데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보다 솔직히 긴장은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우선 10명밖에 없었고 그 데뷔 멤버가 거의 픽스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 예상에는 거의 5명 정도는 픽스되어 있었기 때문에 변동이 없었고 긴장이 별로 안 됐는데, 이제 데뷔 멤버를 뽑는 방식이 2명을 투표로 뽑고 나머지 4명을 소속사의 선택으로 뽑았습니다. 소속사의 선택으로. 이 2명의 2명을 투표 방식으로 뽑는 것을 이제 어쩔 수 없이 도입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소속사는 6명 다 소속사의 선택으로 뽑고 싶었을 거라고 봐요. 뽑고 싶었을 거라 보는데, 이제 2명의 그 투표를 여태까지 해왔으니까 투표로 뽑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소속사 선택으로 뽑았을 때는 그 투표가 몇 점인지도 고려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거기서 드러나는데, 결국은 소속사 선택으로 뽑는 4명을 뒀다는 거는 소속사의 선택으로 6명을 다 뽑고 싶었을 거예요. 내심으로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 이유는 좀 나중에 한번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고, 근데 여태까지 10화가 진행되면서까지 국민들의 투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아예 배제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은. 근데 6명 중에서 1명만 투표로 뽑자고 생각하니까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최소 그냥 2명, 최대 맥시멈 2명으로 그냥 투표를 뽑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게 수많은 변수를 일으켰다고 봅니다. 저는 하이브가 이제 2명을 투표로 뽑는다고 정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하이브 입장에서는 당연히 영서하고 민주가 당연히 2명으로 뽑히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여태 항상 민주하고 영서가 1, 2였으니까 1위하고 2위를 거졌으니까, 그래서 당연히 2명을 투표로 뽑았을 때 민주하고 영서를 2명으로 투표로 뽑아주고 나머지 4명의 픽을 본인들이 가져가겠다, 본인들이 생각해왔던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멤버들을 가져가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멤버 데뷔 방식을 정했는데, 원희가 과연 하이브가 생각했던 데뷔 멤버의 기준에 있었을까요? 이게 되게 의문이에요. 1차 투표 결과 때 원희가 9등이었습니다. 9등이었어요. 근데 최종 투표 때 원희가 1등으로 데뷔했습니다. 이거를 하이브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상 못했을 거예요. 원희가 이렇게 압도적인 투표를 갑자기 받을 거라고는 하이브가 예상을 못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1차 투표 결과를 보여준 게 하이브로서는 악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저는 원희가, 제가 리뷰를 계속 진행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원희가 이제 프로듀스 방식의 대국민 오디션이면 원희가 당연히 합격을 하는데, 원희가 당연히 합격할 건데 확신하는데, 저는 기획사 내부 오디션이기 때문에 원희가 기획사가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새로운 걸그룹의 데뷔 컨셉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희가 하이브에서 내부적으로 규정한 걸그룹의 컨셉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이브에서는 원희가 소속사 4명은 본인들이 뽑되 투표 방식을 아예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2명 정도만 투표로 뽑자라고 생각해서 당연히 영서하고 민주가 뽑힐 거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원희 바라기들이 전국에서 우르르 몰려가지고 원희가 1등으로 데뷔를 하게 돼버렸어요. 이게 대단히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대단히 변수라고 봐요. 우선 최종 멤버를 보면 원희, 영서, 민주, 이로하, 그리고 유나, 모카입니다. 제가 말했듯이 르세라핌의 데뷔 구조를 가지고 갔어요. 제가 리뷰 때 말씀드렸지만 르세라핌의 데뷔 멤버가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이었고 그 구조가 이제 김가람 이슈 때문에 르세라핌이 5명을 강제 변환됐기 때문에 여기서 알류넥스트에서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을 다시 가져갈 확률이 크다라고 봤는데 예상대로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의 구조를 가져갔고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그 2명은 모카와 이로하가 되었습니다. 모카와 이로하가 데뷔를 했어요. 예측이 하나도 안 빗나갔어요, 정말로. 이제 여기서 이제 변수가 원희하고 지민이에요. 원희하고 지민이. 우선은 제가 당연히 데뷔할 것으로 봤던 멤버들 판타스틱 4, 그러니까 고정된 멤버들이죠. 당연히 데뷔할 것으로 봤던 영서, 민주, 유나, 지민 이렇게 4명이 있었는데 당연히 있었는데 지민이가 탈락한 거예요. 결국은 원희 때문에.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원희가 뽑히면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원희는 인기가, 저는 당연히 원희가 될 거라고, 대국민 오디션이면 원희가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희는 당연히 뽑힐 확률, 뽑힐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자격이 있다고 보는데 하이브의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새로운 걸그룹의 컨셉에 원희가 부합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판타스틱 4, 지민, 영서, 민주, 유나 이거를 원희가 한 명을 파고든 거예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영서하고 민주는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왜냐면 제가 첫 리뷰 때부터 말했잖아요. 민주를 보는 순간 얘는 넣고 시작해야 된다. 민주는 당연히 한 자리 넣고 나머지 5명 뽑아야 된다고 말을 했고, 영서는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좀 악유가 있지만 영서 자체가 가지고 있는 퍼포먼스의 능력,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영서도, 그리고 투표도 영서도 민주도 1등 2등을 항상 가져갔기 때문에 영서도 당연히 홀딩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원희, 영서, 민주 이렇게 3명하고 일본인 2명, 모카, 이로하, 이건 5명은 이제 고정이 된 거예요. 원희가 들었기 때문에 영서, 민주, 모카, 이로하는 이제 고정이었고, 결국은 나머지 윤하하고 지민이 뽑혀야 되는데 이제 원희가 먼저 뽑혀버리니까, 제일 먼저 1등으로 발표해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제가 소설 쓰는 거예요.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나하고 지민 중에 누구 뽑아야 되느냐? 5명이 찾는데 원희, 영서, 민주, 모카, 일화가 5명이 입이 차버렸어요. 근데 유나하고 지민을 둘 다 뽑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럼 유나랑 지민 중에 누구 뽑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겠죠. 당연히 유나 뽑아야 됩니다. 당연히 유나 뽑아야 돼요. 이제 여기에 뭐가 작용했다고 저는 보냐면, 이제 원래 제가 리뷰하면서 언급을 했는데, 걸그룹 오디션에서는 항상 첫 화에서 1등으로 소개됐던 멤버는 뽑아주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래서 지민이가 뽑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2명 중에서 1명을 뽑는다면 안타깝게도 유나를 뽑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민이가 탈락한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왜냐면
우선 첫 번째 이유는 이거예요. 유나가 지민이한테 우선 밀리지가 않아요. 퍼포먼스 면에서. 그리고 유나가 이게 지민이 점점 매력적인 면이 상승하고 있었지만 이제 하이브 입장에서는 두 가지를 고렸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유나가 연습생을 너무 오래 했어요. 너무 오래 했어요. 거기에 대한 예우도 한번 갖춰준 것 같고, 유나를 배려한 게 좀, 것도 좀 있었어요. 제가 봤을 때 있었고, 그리고 가장 더 큰 원인은, 원희, 영서, 민주, 모카 1화를 딱 봤을 때, 이 친구들을 리딩할 사람이 필요해요. 리딩할 사람. 그러면, 지민이를 뽑으면, 리더를 정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유나가 필요한 겁니다. 유나가 이 6명 아일릿의 리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 나머지 5명들을 리딩할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유나가 됐다고 봅니다. 유나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지민이가 오히려 안타깝게도 구조적인 대비 방식에 있어서 지민이가 탈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뭐 저도 원희를 좋아하기 때문에 뭐 리뷰를 봤던 사람 알겠죠? 원희 되게 좋아합니다. 원희 팬이에요. 근데 그냥 프로그램 자체, 걸그룹 자체, 데뷔 걸그룹 자체를 생각해 봤을 때 원희가 선발된 것은 하이브가 원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라는 가정을 제가 해보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원희가 투표를 1등을 받지 않고 기존대로 영서하고 민주가 그 투표로 2명이 뽑혔다면 과연 원희를 소속사 선택의 4명 안에 원희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아닐 거라고 봐요. 만약에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 투표로 뽑히는 2명이 영서랑 민주였으면 일본인 2명은 반드시 뽑아야 되기 때문에 한국인 4명, 일본인 2명 구조에서 모카 1호와는 당연히 뽑히는 거고 그럼 벌써 4명이잖아요. 그럼 판타스틱 4의 나머지 2명 유나하고 짐이 당연히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6명이 가는 게 제가 봤을 때 시나리오였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소설입니다. 이거 소설이에요. 이거 뭐 제가 뭐 그냥 혼자 소설 쓰는 겁니다. 추측이에요. 그렇게 6명이 갔어야 되는데 투표가 영서하고 민주가 항상 1, 2위였으니까 투표를 해서 이렇게 1, 2위에서 투표를 해서 2명을 뽑아도 원희가 이렇게 치고 갑자기 1, 1등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희로 시작해서 원희로 끝난 겁니다. 원희로 시작해서 원서로 끝난 거예요. 제가 참 예언 아닌 예언이 돼버렸는데 제가 리뷰 중에 그런 거 하나 했습니다. 3화인가 4화인가 리뷰에서 제가 그런 말을 했었습니다. 영상 말미에 지민이보다 원희가 선발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제가 워딩을 그렇게 한 리뷰가 있어요. 정말 그렇게 리뷰한 게 있습니다. 영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민이가 그때까지만 해도 눈에 안 띄었기 때문에 그때 그게 당연했거든요. 지민이보다 원희가 데뷔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한다. 근데 정말 그렇게 돼버렸어요. 우선 아일릿의 데뷔를 축하하고 그리고 탈락자들에 대해서 잠깐 4명을 보여드리면 이제 정은이하고 지우 그리고 히메나 그리고 한 명 누구죠? 그렇게 4명이죠. 지우, 히메나, 정은,
지민, 그쵸, 지민 이렇게 4명이 탈락을 했는데, 우선 정은 연습생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정은 연습생은 제가 알류넥스트 첫 리뷰에서부터 말했어요. 정은이는 어렵다. 정은이는 데뷔하기 어렵다. 아마 그 최종 순위가 정은이가 6등이었기 때문에 정은이 입장에서는 되게 아깝게 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깝게 떨어진 거 아닙니다. 절대 아깝게 떨어진 거 아니에요. 정은이는 제가 봤을 때 데뷔하기 힘들어요. 다음 오디션, 다른 오디션에 나가도 정은이는 데뷔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물론 선전한 것도 맞고 인기를 얻은 것도 맞고 그렇겠지만, 결국은 소속사 선택에서 선발도 어디서도 선발되기 힘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리고 지민이 제일 안타까운데, 저는 지민이 탈락해서 올 때 좀 슬펐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물론 지우가 올 때도 좀 슬프긴 했는데, 이제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전부잖아요. 아일릿 멤버로 선발될 때 친구들의 그 표정을 보면 원희는 울지도 않았어요. 뭐 당연하겠죠. 여기에 그 걸그룹 멤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냥 참가라고 해서 땜빵 멤버로 들어갔는데 1등으로 그냥 갑자기 데뷔하게 된 거예요. 한두 달 만에. 근데 이제 유나 같은 경우는 5년이나 연습을 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선발될 때 마지막으로 호명되기 전에 막 저 유나 우는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자기가 5년을 여기다, 자기의 인생의 5년을 바쳤는데 이제 선발되면서 울잖아요. 유나 우는 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나 리더로서도 유나를 뽑아야 되지만, 유나가 정말로 연습생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것도 약간 배려해준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두 가지 이유로 유나가 당연히 뽑아야 된다고, 하이브에서 유나를 선발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지민도 뽑아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방시혁이 있었으면 뭐 16탭처럼 지민을 추가로 선발해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7명 만들어도 솔직히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우 같은 경우는 지우는 선발되기 힘듭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현실을. 본인은 능력이 안 돼요. 끼가 없고. 오히려 여기에서 알류넥스에서 선발되려면 본인이 보컬적으로 압도적으로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나머지 21명이 노래를 못 불렀기 때문에 지우가 보컬로서 압도적으로 그냥 뭔가를 보여줬으면 지우가 뽑혔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지우마저도 노래가 수준 미달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오디션 다음 거에 나와도 못 뽑힐 겁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오히려 히메나는 상승세를 탔기 때문에, 게다가 이미지 소비도 되지 않았어요. 히메나는 나이도 어리고, 히메나는 오히려 알류넥스트에 나와서 탈락한 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되었을 확률이 있습니다. 다음 오디션 때는 히메나가 나이를 좀 더 먹었을 테고, 이거를 경험으로 좀 더 자기가 여기서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서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히메나 자체가 상승 곡선을 타는 중이었기 때문에 다른 오디션에 나오면 저는 100% 데뷔할 거라고 봅니다. 데뷔할 거라고 봐요. 지민이는 이제 제일 안타까운 게 지민이인데, 지민이가 다음 오디션에 나온다. 애매합니다. 선발될 수도 있고 선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민이는. 네. 제가
그 오디션을 계속 본 결과 첫 오디션에서 선발되지 않으면 다음 오디션에서 선발되기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도 뉴페이스들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운 강자들이 등장한단 말입니다. 이제 히메나 같은 경우는 이미지 소비가 안 됐기 때문에 상승 곡선인데도 이미지 소비가 안 됐기 때문에 선발이 된다고 보는 거고, 지민이는 애초에 여기에 1등이었기 때문에 다음 오디션에 나갔을 때 힘들어 보인다는 겁니다. 대중의 피를 받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 보인다. 그리고 그 데뷔 멤버들 말고도 여태 참가했던 22명의 멤버가 다 나왔는데, 이제 가장 의미가 깊었던 친구가 유이사였을 거라고 봅니다. 유이사. 가장 먼저 탈락했었기 때문에. 유이사가 이 무대를 서면서 어떤 기분이었을까가 제일 궁금하고, 우선 아일릿이 탄생했고요. 저는 일단 뭐 원희를 제외하고 나머지 5명은 너무 예상된 멤버였고, 이제 원희랑 지민 이 2명이 가장 그 예상치 못한 이제 돌발 상황이었다고 저는 보고 지민이가 떨어진 건 너무 안타까웠다. 그 총평을 하자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총평을 하자면 제일 좋았던 건 그거예요. 그 프로그램 자체 내에서 국가 간의 갈등이 없었다는 겁니다. 국가 간의 갈등. 프로듀스 48이나 걸스플릿을 보면은 프로듀스 48 같은 경우는 한국인은 한국인을 뽑고 일본인은 일본을 뽑고, 이를테면 센터를 뽑을 때 그런 게 너무 많았고, 그리고 걸스플릿이 특히 중국인 멤버들과 한국인 멤버들, 일본인 멤버들 서로 센터를 뽑을 때 중국인은 중국인 뽑고, 그런 게 너무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근데 아이유네스트에서는 전혀 그런 거 없이, 국가 간에 뭐 국가 밀어주기 그런 것도 없이 다 같이 친구였다는 사실이 이 알류넥스트에서 보여준 가장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일릿 데뷔를 정말 축하드리고요. 저는 아일릿을 응원합니다. 물론 너무 그 걸그룹 경쟁이 치열해졌기 때문에 1군이 되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저는 보는데 어느 정도의 인기는 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엠넷에서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TV에서 다시 볼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네. 6명의 활동을 앞으로 저는 응원하고 지켜보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 하이브에게도 오디션 프로그램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 리뷰 봐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오디션, 글로벌 K-POP 오디션은 리뷰를, 글쎄요, 제가 위버스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다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을 2번 하는 이유는 다음번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데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